네, 반갑습니다. 8월 1일 금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제법 빠졌네요.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74, 나스닥은 마이너스 0.03, S&P 500은 마이너스 0.37입니다. 다우지수가 좀 많이 빠진 게 눈에 띄는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이게, 왜 많이 빠졌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 시작점이 굉장히 강한 출발했거든요. 기술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다 내려간 거예요. 특히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3% 정도 끌려 내려갈 만큼 굉장히 변동성이 좀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긴 하죠. 네, 차익 매도다. 네, 눌러서 이제 계속, 이제 뭐 압박감을 좀 해소하는 것이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차익 매도도 많고요. 네, 막 그런 말도 맞죠. 네, 그리고 글쎄요, 뭔가 이제 조정을 위한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빠지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차익 매도가 필요한 시점, 그 다음에, 주가를 던지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서, 약간의 차익 매도를 위한 명분들을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지금 엔비디아 쪽 악재가 하나 나온 게 있죠. 네, 그 부분들도 좀 있고, 뭐 8월 달이 되면 이제 조정의 양상이 좀 보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떡밥, 네, 그런 것들을 뿌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일단 뉴스를 좀 여러 가지 좀 살펴볼 텐데, 뉴스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네,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주가가 이제 지금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죠. 자, 8월 중순까지는 우리 만기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그런 주가 상황을 좀 만들 수도 있는데, 7월 후반부에 이제 좀 끌어올렸었던 그런 증시가 이제 8월 달에 나오지 않았었던 조정을 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부담 요소들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넘어가 보죠. 뉴스 봅니다. 자, 어떤 뉴스였느냐. 자,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좋은 뉴스가 나왔네요. 그죠? 네, 2분기 매출이 21년 이후에 최대다. 그래서 시간내 주가가 2% 정도 올랐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AI 쪽에 늦게 진출해가지고 애플은 마탱이 갔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얘가 오늘은 조금 올라서 기술주 쪽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네, 그래도 그나마 괜찮고, 마진율이나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웃도는 모습이어서 그동안 많이 떨어진 상황도 한몫했을 거라 생각해요. 많이 안 좋았다가 이제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이 돼서 괜찮은 모습일 수도 있고, 일부 제품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실적 개선에도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일단은 네, 성과가 좀 나오기 시작하니까 애플의 실적이 조금 증가했다,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일단은 뭐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괜찮게 일단 나왔다는 거.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시총 4조 달러 돌파, 차익 실현에 매물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이런 얘기 있죠. 자, 요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크게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긍정적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주도하는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되려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 올랐어요. 네, 장중에 8%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쭉 쏟아지면서 4%로 상승률 마감했다. 이 정도도 괜찮은 거죠. 네, 메타는 11% 정도 급등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가운데 네,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요것만 올라간 거고요. 나머지는 다 빠졌습니다. 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급락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요게 여기 있죠. 요겁니다. 중국의 엔비디아의 경고, 반도체 우수수. 자, 요 내용인데 무슨 얘기냐? 중국이 엔비디아를 불러서 이른바 외탄을 가졌다. 외탄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약간 회의, 네, 기술 회의 뭐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탄이라는 게 이게 중국말인 것 같은데 앞에 외는 무슨 외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탄은 이제
뭐라고 그러죠? 담화하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이야기를 하다 뭐 그런 이야기라서 외는 뭔지 모르겠어요. 네, 외는 한문을 봐야지 알 것 같은데 그냥 외탄이라고 하니까 이 외탄을 가졌다는 얘기가 있어서 미중 반도체 전쟁이 더욱 격화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구두 경고. 네, 외탄은 약속을 잡아. 위에 탄 위에네 위에 약속을 중국말에는 위에 띵 뭐 이런 식으로 위띵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외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위에 맞네 외라고도 읽을 수 있겠네요. 이 위에라고 하거든요. 위에 위에 탄 네 약속에서 대화하자. 여기 보니까 알겠네요. 그 약속을 하다는 뜻의 그 위에 탄 네 위에 탄입니다. 아무튼 이 외탄을 해가지고 대화를 나눈다는 뜻의 예약 면담인데. 기업 등을 불러서 잘못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일종의 구두경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군요. 무엇 때문이냐? 전용 H20에서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됐다. 자, 지금 엔비디아 컴퓨팅 칩에 심각한 보안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앞서 미국 의원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첨단 칩에 반드시 위치 추적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엔비디아와 외탄 배경을 설명했다. 이거는 중국의 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왜냐면 미국 의원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첨단 칩에 반드시 위치 추적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네, 그리고 네, H20에서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됐다. 네. 맞지 않죠? 네. 왜냐면 요구한 거지 해야 한다고 확정 지은 건 아니죠. 근데 발견됐다. 네, 발견됐다는 뭐예요? 실제로 그게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서로 맞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이런 위치 전용 칩을 뭐 이 안에 탑재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구두 경고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정도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정도고 뭐 보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이 뭐 다른 나라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지 않나요? 네, 뭐 좀 네. 그렇다고요. 네,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반도체 전쟁이 격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고요. AMD는 1.8% 하락했고요. 뭐 인텔, 브로드컴, 마이크론은 네, 그 하락세가 좀 더 크게 보였네요. 그다음에 퀄컴이 7% 정도 떨어졌고요. 엔비디아는 네. 뭐 다른 하락 주가 좀 떨어졌다. 엔비디아 얼마나 빠진 거죠? 네, 0.78. 이 정도는 뭐 그죠? 네, 큰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반도체 지수가 좀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 일단 엔비디아 H20 이쪽은 삼성인데 삼성의 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지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자, 이쪽은 또 삼성 칩을 사용하는 그런 우호적인 세력이죠. 근데 걔네들이 AI 때문에 많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삼성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엔비디아와 연결된 종목 오히려 하이닉스가 어제 올랐는데 이게 더 올라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뭐 반도체 전체적으로 지금 약화 요인이 나오게 된다면 부담감이 좀 커질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아 보여요. 자,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는 우리가 해석을 좀 해봐야 되지만 반도체 쪽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인다라기보다는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은 약간의 차익 매도를 위한 그런 어떤 핑계거리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그냥 이게 구두 경고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회의 내용에서 이런 부분만 꼬집어낸 것인지는 알 수가 없죠. 왜냐면 이제 기업이 H20에 대해서 이제 납품을 시작할 때 이야기를 해. 불러가지고 국가 정부에서 이야기를 해요. 뭐 이거 이제 H20을 이제 납품하기로 했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기능 좀 넣어주시고요. 아니 근데 미국 의원들이 위치 추적 기능은 탑재해야 된다 요구했다면서요? 아닙니다. 진짜 그런 거 넣으면 안 돼요. 네, 그럼 우리 안 합니다. 당연하죠. 이런 식의 대화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안 들어봐서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대화라면은 매스컴이 조금 오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뭐가 나올지는 모르니까요. 네, 이거 그냥 이야기 좀 했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안 팔면 지들이 어쩔 거야, 그죠?
필요할 텐데. 이게 그 기술력,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뭐 그렇다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기술주들의 실적이 약간 엇갈리는 모습이에요. 중국 쪽 매출이 늘었다. 애플은 실적 호조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아마존 실적은 일단은 뭐 선방했다라는 얘기 나오지만, 네. 예상치를 넘는 호실적이 나온 거네요. 근데 주가는 별로 안 좋았다. 뭐 이런 얘기 나온 거고. 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메타 전체적으로 다 실적 좋아서 주가는 잘 올랐고요. 아마존도 네 실적 괜찮았다 이런 부분들인데 아마존 같은 경우도 뭐 일단은 뭐 판매하는 쪽으로 나오는 모습도 있겠지만 반도체 칩 이런 쪽으로 지금 아마존도 AI 칩 하는 거 아시죠? 이거 삼성 거 쓰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 자 일단은 어떤 쪽으로 해석이 될런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차익 매도에 대한 그런 핑계거리 계속 시장이 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중국 당국과의 위해탄 요거가 이제 영향력을 좀 주고 있다. 네, 반도체를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그죠? 관세 리스크를 벗은 증시, 조선 차는 웃고 철강은 울었다. 근데 차도 울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자동차 쪽 관세는 솔직히 근데 조금 이상하더라. 그죠? 좀 이상해. 이게 악재라고 생각하기는 좀 애매한데 요거를 악재로 풀이를 했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일단 15%로 나온 부분들 있었고, 자 가장 최대 수혜주는 조선주다. 이것도 조금 네 아무튼 조선주 쪽으로 계속 몰고 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마스가 투자 중 1,500달러가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투입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미국 조선을 부흥시키기 위한 내용들인데 실제로 이제 하나오션이 가장 큰 수혜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그렇기는 한데 정말 수혜냐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기술을 다 뺏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네 뭐 생각해 볼 필요 있겠죠. 근데 아무튼 조선 방산 쪽으로 하는 거, 이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은 일단 뭐 기업들이 알아서 하겠죠. 네.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얘네들이 수혜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LNG선의 발주 기회가 전망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요거는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네. 자, 그런 내용들이고, 자동차도 반사이익이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 4조 원가량의 절감 효과를 볼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4조 원까지는 아니고, 우리 어제 무방에서 다 계산했죠. 네, 4조 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에 네, 그런 절감 효과를 볼 거야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최상의 어떤 결과와 지금 절충된 결과를 보고서 그 차이를 가지고 뭐 이렇다 어쨌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이거 악재가 아니죠. 네, 악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25%의 이 관세를 다 두들겨 맞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거를 피해간 게 얼마나 다행인 겁니까? 문제는 이제 원래는 0%였다가 15% 늘어나니까 이거 악재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렇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다 두들겨 맞는 거라서 뭐 우리만 두들겨 맞았으면 악재죠. 근데 전 세계 국가가 다 두들겨 맞는 거라서 그렇게까지 큰 악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철강이나 알루미늄 이런 것 쪽은 관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어제 뭐 구리 같은 경우들 네 레버리지 이런 거 선물 이런 거 막 엄청나게 폭락하고 막 이런 모습이 있었죠. 반토막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네, 굉장히 좀 피곤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럼 철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미국 현지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아무튼 뭐 그래서 관세 불확실성은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는 거고. 손절할 때도 붙는 증권거래세, 세부담 시정, 활력저하 우려가 되고 있다. 손절을 해도 세금을 낸다. 그죠? 근데 뭐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지금 근데 이 증권거래세를 높이겠다라고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이게 진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계속 점점 이거 처음에 3,200 간다 5,000 간다 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 세제 개편에 대한 부분이 나오니까 지금 점점점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저거 있잖아요. 양도소득세. 그 부분도 좀 그랬고. 지금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도 이상하게 잡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 타이틀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세적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증권거래세율을 지금 0.20으로 높인다. 아니 양도세도 그렇게 강화를 시키겠다고 하면서 증권거래세는 또 왜 높이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죠. 둘 중에 하나만 하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일단 또 높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만 원어치 매도할 때 내는 세금이 1,500원에서 2,000원을 오른다는 의미다. 뭐 얼마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매매를 자주 하는 사람들에겐 쥐약이기도 하고 시장을 조금 후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왜냐면 세금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낼수록 좋거든요. 네. 근데 물론 세금을 아예 안 내면 정부 입장에서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담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올린다는 것은 애매하죠. 주가 올려놓고 사람들 들어오게 한 다음에 세금 높여버리면 애매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수익을 낳는지 손해를 받는지 이건 따지지 않고 그냥 일단은 네가 매매하면 무조건 내잖아요. 무조건 내란데 뭐 물론 0.15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뭐 크게 저거 되진 않아. 이거 아낀다고 뭐 나라 살림이 아니지 우리 뭐 집안 살림이 부흥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요거는 안 되지. 왜냐면 활성화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세금으로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낸다와 안 낸다는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왜 올리는 건데? 이거 없애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거 뭐 증권거래세율을 더 낮추든가 해야지 왜 이걸 올리는 거지? 아니 이거는 자금을 유입을 시키려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죠?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통해 증권거래세 인하한 뒤에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은 대부분 개인에게 귀속된다며 네. 이렇게 됐었는데 이거를 왜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생각하면 여기 써 있네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번 증권거래세 인상에 따른 부담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거는 증시 활성화에 완전히 역행하는 부분이죠. 이거는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세금을 더 뜯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은 이런 거는 진짜 좀 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네.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이후에 주식시장의 거래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됐다. 근데 왜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게 되냐고. 이거 좀 이상한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진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증시 안 살아나죠. 네, 이런 부분도 있었고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아. 요거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망이야. 네, 실망이야. 이 왜 자꾸 용두사미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좋아요. 좋은데 최고세율을 35%로 결정했다라는 거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고배당주가 일제히 하락세를 만들었다. 네. 마음에 안 듭니다. 네. 배당 성향 35% 이상의 상장사에 한해서 최고 25% 세율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부자감세가 놀라지자 35% 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그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양도소득세. 그래서 양도소득세보다 지금 배당 분리과세 이게 뭐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높게 낼 거면은 굳이 네 배당주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네. 이거는 참 답답하네. 네. 금융주들의 주주환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죠. 주주환원은 40%대 중반 넘어가는 상황에서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 소각을 위주로 한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근데 이거는 야, 왜 이럴까? 네,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여기 위쪽에 하나 더 얘기 있었는데, 세금을 왜 안 깎아주냐? 이것도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이거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나왔는데, 불만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왜냐면 주요 상장사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없어. 이게 뭔 소리냐? 자, 고배당 기업에 대해서는 20에서 35%의 저율 과세를 적용하겠다. 이 저율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율 과세를 적용하겠다는데, 이게 저율이 아니죠. 네, 35%면은 고율입니다. 자, 근데,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 이 기업이 뭐냐? 이런 기업이 몇 개가 있느냐? 이거 은행주나 이런 쪽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하게 되면은 35% 배당을 매겨버리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와우, 고배당 기업 배당 소득에는 2천만원 이하는 14%, 2천만원 초과는 3억원까지 20%, 3억원 초과는 35%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3억원 초과 배당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요? 많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큰손이라고 부르죠. 네, 큰손. 얘들 안 한다는 얘기지. 네. 진짜 모르겠네요. 진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대부분은 이제 20%의 세율을 내게 되겠죠. 네. 그 정도 세율을 낸다 보시면 되고, 2천만원 이하의, 이 배당소득에는 14%로 적용이 된다. 뭐, 당장 크게 저런 부분은 아닐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만은, 배당소득이 이제 분리과세가 되면 종합소득에서 조금, 그 혜택을 좀 보게 되니까 이런 것들 사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상장사 대부분들은 이제 포함이 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얘들은 돈을 많이 쓰잖아요. 투자를 해야 되니까 뭐 현대차 포함해가지고, 현대차도 고배당 기업이지만 얘는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이 제조업 분야 상장사들은 대부분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SK 하이닉스, 네, 삼성전자 다 안 되죠. LG엔솔루션 안 되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안 되죠. 현대차도 분리과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은행주만 해보자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은행주도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보셨던 대로 최고 세율 관세를 매겨버리게 되면, 네, 이것도 혜택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야, 이 정책을 어떻게 쓰는 거지? 자,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은 25%인데, 지금 이러면 배당 분리과세를 했을 때 35% 배당이 나와버리게 되면, 배당 세율이 나와버리면, 이거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나오는 거죠. 자, 무조건 세금을 깎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만, 처음에 계산했었던 대로, 시장에 했었던 대로, 그런 정도에서 위아래로 약간씩 조정되는 건 괜찮지만,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뒤통수가 나오면은 시장이 오히려 더 크게 반발할 수가 있겠죠. 네, 요거는 지금 요 상태는 이거 하나만한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뭐 달라고 이렇게, 그러면 증시를 3,200까지 끌어올린 상태에서 뚜둑에 맞는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뭐 세제 상법 개정 그거 하나 통과된 거는 뭐 그렇다 쳐도, 이 세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딴 식으로 뒤통수 쳐버리게 되면 주가 올라가기 어렵죠. 네, 이거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거는 좀 수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이게 왜 경제 쪽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실무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너무 답답하다, 그죠? 자, 삼성전자 5년 만에 가장 뜨거운 한 달, 7월에 19% 올랐다고 그러고요. 올해 초부터 시작하면 한 30% 넘게 올랐습니다. 요게 이제 앞으로 시작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삼성이 이제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테슬라의 이런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이 제일 중요하고요. 제가 얘기를 또 해드렸지만 테슬라는 시작이다 이거죠. 빅테크의 다양한 기업들과의 공급 계약들이 계속 체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도 한 번씩 체크하실 필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하시고, H20은 네, 삼성전자가 이 HBM3를 공급해 왔었다는 거. 그래서 중국과의 다시 수출 재개. 삼성에게는 일단 좋은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 워낙 낮은 상황으로 떨궈져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삼성전자 다들 그냥 어디 개밥에 도토리 취급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묵직하게 상승하는, 뭐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요소가 좀 된 거죠. 지수가 이제 만약에 차익 실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떨궈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지수를 이제 좀 받아주는, 지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되기도 할 겁니다. 아무튼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정책적인 부분들이 모두 다 마음에 들 수는 없겠습니다만, 요거 세법과 같은 부분들은 분명히 역풍을 좀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시 활성화와는 완전히 역행하는 모습이라 더 절충된 그런 수정안을 일단은 시장에 보여줘야지 시장이 반응을 할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무조건 우리 쪽으로다 맞춰달라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이 세법 개정이 가장 열받네요 오늘. 열받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이런 정도. 자, 미국 증시도 지금 차익 매도가 나와서 좀 어수선한 상태인데,
이런 세법과 같은 부분들이 계속 문제점을 일으키게 되면 시장에 뭐가 나와요? 또 이런 거야? 예전에 그 재작년인가요? 밸류업 때문에 올라갔던 거 다 떨궈진 것처럼 그런 식으로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요. 네. 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믿어야 될 종목은 몇 개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네. 포트폴리오 구축하는데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현금을 많이 모아놓은 것이 이럴 때 또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는데, 조정이 나오면 일단 현금이 또 귀해지죠. 종목을 꽉꽉 채우는 것보다 리스크 관리는 일단 좀 해두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립니다. 돈 쓸 때는 일단 확실해지면, 추세가 확실하게 만들어지면, 그럴 때 돈 쓸 때가 생길 겁니다. 자, 오늘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약간 주의하면서 오늘 시장 시작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파이팅 하시고요. 자, 8월의 첫날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